보고 및 성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을 정당하게.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불법 탄핵으로 말미암아 3.10 항쟁 역사의 현장, 헌법재판소 앞에서 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주권을 강탈당한 채 살아온 그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불법 탄핵의 여파는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곤란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불법 탄핵에 저항하다 피를 뿌리신 애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헌법수호의 의지를 불태우며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날의 그 만행을 규탄합니다. 하나, 불법가짜공화국은 이 나라의 법지식인들이 만들었다. 불법가짜 대통령 문재인에 의한 통한의 국가정치 5년은 이 나라의 법률가들이 만들었고 다른 수많은 법률가들의 무지와 비굴한 침묵이 불법가짜 정권으로부터의 몰법시대를 겪게 하는 화를 키웠습니다.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 나라의 법지식은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최고기관에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무려 헌법재판소마저도 최고의 사법기관의 관장 업무로서의 탄핵 결정은 재차 법원에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송상의 엉터리 답변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에 대한 규정을 보면 기관 간의 소송으로 다툴 쟁송만 행정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일체가 모두 법원의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서 사후 구제방법상의 쟁송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지존이라는 무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파면 선고 이후에 주권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서의 거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2017년 5구 불법 대선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헌법소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절대 최고 존엄이라는 법률적 착오로 인한 무지가 결국 불법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구제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표기하며 손을 놓은 주권 국민들의 안타깝고도 참담했던 상황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법률 무지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받기 5년을 채워지면서 아직 그를 대통령으로 받들고 있는 이 상황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국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불의의 세력이 무서워서 헌법수호단을 돕는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지만 저희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 그 30여 차례가 넘는 소송 원고 500여 명의 아우성과 정의의 시선은 여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둘,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먼저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21개의 탄핵소추 증거자료 목록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공개가 될 수 없는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는 수사 기록이 포함된 공소장과 불법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입방아, 글방아의 14개 항목의 기사뭉치가 바로 대통령 박근혜님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님에 대한 공소장이 아닌 최모씨, 차모씨 등에 대한 공소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나머지 14개 항목의 언론 기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을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내세운 소추할 증거물 목록이었으나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풍문만으로 탄핵의 증거를 삼은 탄핵 소추가 대한민국 국회 입법권자로서의 법률 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인간적 몰상식 수준의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형사법 위반에 범죄 행위로 날조된 국회의 정본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에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임의로 이를 다시 수정, 변경,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법원에서 일반인들 간의 분쟁 심리와는 달리 국회가 결의한 탄핵소추장은 헌법재판 심리 중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상의 탄핵소추 의결서의 수정 절차도 모른 채 임의수정에서 제출한 그 위법한 소추 의결서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위법 파면 결정 선고였습니다. 정작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던 자는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불법 탄핵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한 8일의 결혼재판부 관여 헌법재판관들이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님에 대한 탄핵의 파면 결정은 아무런 법률 효과의 발생조차 일어나지 않은 당연 무효의 것입니다.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 원본의 부적합을 이유로 각 하나 기각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적법한 파면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정당해야 할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답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헌법재판은 구인의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공무상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일상의 개연성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갑작스런 질병 따위가 아니라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로서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해 둠으로써 헌법재판으로서의 적법타당한 결정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 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재판관 공석 발생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공정한 헌법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관련 헌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헌법을 지도하여 결혼을 충원하도록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 규정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순차적인 선결 요건의 의미를 지닌 절차 규범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 심판 결정을 위하여 이 모두를 거스를 진정한 자기로 의도하고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음이 여러 법규와 위법 사실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 8인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은 이 나라의 헌법 파괴에 앞장서 불법 탄핵으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망국의 문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여서 반역을 숨기려 했지만 헌법수호단이 있어 8인의 헌법개판관들 당신들의 꿈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의 정의의 칼날이 나날이 당신들의 폐부를 짓누르고 있으니 선현이 낭자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자수하여 이제라도 불법 탄핵을 저지르게 된 사연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낱낱이 밝힘이 좋지 않겠냐고 망국 반역 죄인으로서 자수를 권고한다.
2022년 3월 10일 불법 탄핵 정유범란 5주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